자, 일단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단 첫 번째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첫 번째,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남긴다는 입장에서 특약을 기록해 주는 게 좋고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을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현명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면해야겠죠. 따라서 민법이나 관례에 따른 계약이다. 직접 현장 확인하고 체결한 계약이다. 같은 내용을 꼭 특이하게 명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저 1번과 2번 민법이나 관례다. 직접 현장 확인한 후 계약이다. 라고 하더라도 막상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는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특약을 넣는 것은 좋게 좋게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가 훨씬 더 좋은 특약이라는 점. 이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분명한 거 좋아하시는 대표님들의 특약을 보면 무서운 특약들이 많아. 해야 한다, 한다, 이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지를 남겨놓고 할 수 있다 같은 여지가 있는 특약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식의 내용들의 특약을 써먹을 수 있겠네요.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특약을 18개 정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갖다가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많이들 쓰시는 특약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뭐해? 임대인이 반환 안 해주면 못 받는데. 그죠? 반환 안 해주면 못 받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약을 할 때 대출에 관련된 특약은 가급적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대출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임차인이 비록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마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상 하자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특약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조그만 권리상의 문제. 뭐 예를 들면 주민세를 안 내서 생긴 어떤 압류 같은 부분들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상에 대한 하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즉 임대인이 권리상의 하자를 해결을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특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있다면 잔금 지급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자, 완납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더불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미 있는 특약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작다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만들어서 말소를 시키면 되겠지만 만일 금액이 좀 커서 잔금까지 받아야 말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잔금 때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어주되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받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중간에 새로운 집도 구해야 되고, 중간에 이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짐도 보관시켜야 되고, 숙소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임시 거주시설도 구해야 되고. 따라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특약을 넣어줌으로써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특약에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나 미납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사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만 하는 경우 있죠. 분명히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5번 특약을 넣어서 임차인에게 조금 더 안전한 특약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약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 6번입니다. 본 계약은 전세 얼마가 있는 계약으로 세입자의 동의를 얻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같은 특약을 통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세입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로 6번의 특약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7번입니다. 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자 누구인 전세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보증금은 잔금,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하고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는 계약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및 말소를 진행하기로 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것도 좋은 특약이죠.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니까 말소 등기 비용 5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이 말소 등기 비용 때문에 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 및 말소 등기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더 좋은 특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의미 있는 특약 다음 10가지 볼게요.
자, 본 계약은 땡땡땡의 위임 대리인 땡땡땡과의 계약이며 위임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언제까지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또는 본인으로 하여금 추인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태의 특약이 우리 입장에서 안전한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밑에 나오는데요.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전화 위임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은 잔금 시에 계약서 날인을 진행하기로 한다. 통화 녹취 날짜를 같이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통상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디 부동산인데요. 누구 사장님 맞으시죠? 네,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임차인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잔금일은 쌍방 합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라는 특약도 종종 사용되는 특약이죠. 매도인은 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매수자에게 고지하고 매수자는 전세자금 반환을 대출 기간에 하기로 한다 같은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언제죠?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전세자금 상환을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 케이스. 요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인가 했죠, 이거? 네. 자,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자금 대출 혹시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반환에 대한 얘기가 혹시 임대인에게 전달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요건 상가계약 할 때 등장하는 특약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임차인의 영업 목적대로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하기로 한다. 이것도 상가계약이고요. 자, 다음에 영업허가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영업정지 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미해결 시 해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다툼과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어, 영업정지가 생기면 비록 양도 양수를 하더라도 영업권 승계를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이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래서 요런 특약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특약입니다. 자, 그래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 세 가지, 세 가지. 자, 다음에 그래서 양도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지라고요? 양도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업 정지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한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위약금이 계약금이 아니라 양수인이 피해를 받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신 늘 언제나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본건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통상의 경우 토지를 중심으로 한 계약에서 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의 면적과 거래하는 면적이 실측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넣어 주셔야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있고요. 대신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놓고 실제 잔금 치기 전에 실측 끝내고 계약의 내용과 실측한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이 확인이 돼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추가로 더 적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상 시측을 해보니까 건물이 전부 다 다른 집, 다른 땅에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알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실측하면 그래서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게 토지를 중심으로 한 중개의 어려움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농지 중개가 쉬워. 씨, 농지는 씨. 네, 거기 어차피 또랑이랑 다 있어.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양도인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시 수수한 권리금의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언제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권리금 계약할 때 통상 쓰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선 상법상 경업금지의 의무가 무조건 있어요. 이 특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 의무는 있습니다. 있어요. 따라서 이 특약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 근처에다 오픈하면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지 이거를 안 넣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는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쌍방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좋죠.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쌍방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약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잠깐만요. 봤는데요. 어, 이러한 특약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계약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건 뭐 쉬운 내용들이라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미 있는 특약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민감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상담하다가 보니까 특약이 저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넣어서 다시 재각색해서 만든 특약이니까 우리 대표님도 중개하실 때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